역사는 흔히 승리한 왕들의 목소리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역사의 뒤편에는 숨죽인 채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침묵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조선의 왕비라는 고귀한 이름 뒤에 가려진 그녀들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포기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고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벽 끝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혹은 밀려난 뒤에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야 했던 세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조선의 가장 높은 지붕 아래 가장 깊은 어둠을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들의 서늘한 증언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단 7일 동안만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비운의 여인 단경왕후 신씨의 사연입니다.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을 몰아내고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남편 진성대군이 왕으로 추대되자 아내인 그녀는 당연히 조선의 국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그녀 인생 최악의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이었습니다. 당시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동시에 진성대군의 장인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거사 직전 신수군을 찾아가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누이의 남편인 연산군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딸의 남편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만들 것이냐. 이에 신수군은 임금이 포악하다 한들 어찌 신하가 임금을 패할 수 있겠는가라며 끝까지 의리를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사 당일 밤 반정군이 휘두른 쇠몽둥이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직후 공신들은 피를 묻힌 칼을 든 채 중종을 압박했습니다. 죄인의 딸을 국모의 자리에 앉힐 수 없으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 당장 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은 당시 중종의 무력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강지처를 어찌 버린단 말인가. 하지만 신하들의 추청이 너무나 완강하여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왕위에 오른 지 딱 7일 만에 폐비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쫓겨난 그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왕산 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사가로 돌아갔지만 가족은 이미 몰살당한 뒤였습니다. 죄인의 딸이라는 멍해 때문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녀.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이 궁에서 입던 붉은 치마를 인왕산 바위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궁궐에 있는 남편이 그 붉은색을 보고 부디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무엇보다 잔인했던 것은 그녀에게 허락된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뒤 무려 51년을 더 살았습니다. 남편 중종이 38년의 재위 끝에 승하했을 때도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왕비들과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남편보다 13년을 더 홀로 견뎠습니다. 단경왕후에게 삶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떠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녀의 71년 생애 중 행복했던 시간은 과연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여기 또 다른 비극적인 기다림을 견뎌낸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비극의 목격자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녀의 삶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완벽주의자 영조였고 남편은 광증에 시달리는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쓴 회고록 한중록에는 당시의 공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는 발작이 시작되면 내관과 궁녀를 무참히 살해했고 그 피 묻은 칼을 든 채 아내인 해경궁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62년 운명의 이모화변이 일어납니다.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버립니다. 한여름의 땡볕 아래 좁은 뒤주 속에서 남편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8일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울부짖으며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어린 아들 훗날의 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한 것은 오직 세손을 위해서였다. 한중록의 이 문장은 변명이 아니라 피 맺힌 고백입니다. 만약 그녀마저 역적의 아내가 되어 죽는다면 어린 정조의 안위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뒤주 안에서 벽을 긁으며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남편의 비명소리를 외면하며 지켜낸 아들 정조마저 180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지 38년 만에 이번에는 평생의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앞세우고도 무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가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한중록은 단순한 궁중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아니 미쳐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신고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할 인물은 가장 짧은 영광 뒤에 가장 긴 고독을 견뎌야 했던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15세의 왕비가 된 그녀. 하지만 수양대군인 세조의 쿠데타로 남편 단종은 왕위를 뺏기고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서울 청계천의 영도교. 이곳이 바로 어린 부부가 살아서 만난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순왕후는 궁에서 쫓겨나 동대문 밖 숭인동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왕비였던 그녀가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은 염색이었습니다. 시녀들이 동냥해온 밥을 먹으며 그녀는 매일 눈물로 옷감을 물들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녀가 빨래하던 바위를 자주동샘이라 불렀는데 그녀의 피눈물이 섞여 바위가 붉게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남편 단종은 유배지에서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 후로도 무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 성종, 연산군을 거쳐 중종 때까지 그녀는 남편을 죽인 시숙부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며 번영하는 모습을 가난한 초가집에서 82세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중종실록 16년의 기록은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짧게 전합니다. 노상군의 처 송씨가 졸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염습할 도구조차 없어 조정에서 관과 쌀을 보냈다.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오직 그리움 하나를 붙들고 견뎌낸 80년의 세월, 정순왕후에게 장수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지 못해 견뎌야 했던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단경왕후 신씨, 해경궁 홍씨, 그리고 정순왕후 송씨. 우리는 흔히 사극을 통해 화려한 당의를 입고 권력을 호령하는 왕비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실록 속에 숨겨진 그녀들의 진짜 얼굴은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평생을 닿을 수 없는 그리움 속에서 세월이란 형벌을 견뎌야 했던 그녀들. 왕비의 자리는 왕의 권력을 빛내주는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왕조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행복과 존엄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잔혹한 재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역사의 무게는 그녀들이 밤마다 삼켜야 했던 한숨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권력의 비정함, 그리고 그 속에서 견뎌낸 인간의 삶. 당신에게 조선의 역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